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학원 권정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10월달 2022년 교육청 학력평가 수학 부문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문항만 일단 할 건데요. 일단 15번부터 한번 봅시다. 수열 문제인데, 여기 이제 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이 2차식 형태로 나와 있고요. 저희 핵심적인 조건은 지금 임의의 두 자연수 ij에 대해서 i랑 j가 다르면 si와 sj가 다르다. 이게 이제 핵심 조건입니다. 그죠? 일단 요걸 해석을 해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i랑 j랑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si는 여기 i 넣으면 되니까 그죠? pi의 제곱 마이너스 36i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랑 이제 pj의 제곱 이렇게가 달라야 된다. 그죠? 그럼 이렇게 지우고 한쪽에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이제 p에 i 제곱 빼기 j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 쓰면 i 빼기 j에 i 플러스 j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36으로 묶으면 36에 이게 이제 0이 아니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요거 i 마이너스 j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p에 i 플러스 j 마이너스 36 0이 아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i랑 j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0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럼 이게 0이 안 되려면 요게 0이 안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문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임의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ij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든지 대신에 이 i랑 j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든지 우리가 p의 i 플러스 j가 절대로 36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 i, j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 1, 2, 1, 3, 1, 4, 2, 3 뭐 점점점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i 플러스 j는 어떻게 됩니까? i 플러스 j는 제일 작을 때가 2입니다. 2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제일 작을 때가 3입니다. 왜냐하면 i랑 j랑 달라야 되니까 1, 2일 때가 제일 작겠죠. 그리고 4일 수 있고요. 뭐 1, 3, 5도 됩니다. 1, 4도 있고 2, 3도 있고. 그래서 3보다 큰 모든 자연수가 i 플러스 j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3보다 큰 모든 자연수가 i 플러스 j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자연수 p에 대해서 그죠? 그 두 자연수 pq라고 했으니까 이 자연수 p에 대해서 요때 항상 36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i 더하기 j가 3이면 어때요? p는 3분의 36, 즉 12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4분의 36도 안 돼야 됩니다. 이게 4분의 36이 얼마예요? 9.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면 p들은 이 숫자들이 모두 아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 어차피 3부터 쭉 넣을 거니까 36의 약수 중에 12보다 작은 게 다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중에 5분의 36처럼 이제 정수가 아닌 것들, 자연수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p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게 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36의 약수 중에 12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12가 있고 9가 있고요. 6이 있고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p는 요것들을 모두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랑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p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1, 2, 3, 4 안 되고 p는 이제 5부터 되겠죠. 그리고 6은 안 되고 뭐 7 될 수 있고요. 뭐 8 될 수 있고 점점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 p들 중에 최소값을 p1이라 한다고 했으니까 p1은 얼마? 이 p1이 이제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p1이 우리가 5라는 걸 알았어요. p1은 5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p가 5일 때 sn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sn은 5n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sn을 가지고 여기 a에 대한 식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sn-를 빼줍시다. 그죠? 5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a는 10n 빼기 41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건 둘장부터 되는 식이다. 그죠? 그래서 요게 둘장부터고 a 첫 장 n이 1일 때 어떻게 돼요? n이 1일 때 여기다 1을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q 빼기 3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은
이렇게 그냥 쉽게 나열해 보면 첫 항이 q 빼기 31이고 이게 첫 장이고 둘 장은 이제 여기다 2 넣으면 그 다음에 3 넣으면 4 넣으면 5, 6, 7 이렇게 되는 수열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수열 중에 요 수열 중에 자연수 k가 3개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제 요 놈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뒤에 다 똑같겠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21, 11, 1, 9, 19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 중에 초항 요 놈보다 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요 놈보다 작은 게 3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작은 거 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A1이 커야 되고 이해가시죠? 네 번째보다는 A1이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일 작은 3개를 고르면 이렇게 3개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네 번째가 요 놈입니다. 네 번째가. 그럼 이제 A1은 어떻게 돼야 되냐? A1이 지금 q 빼기 31인데 A1은 요 3개 중에 제일 큰 거 11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해가시죠? 19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Q는 뭐보다 31 더하기 11이니까 42보다 커야 되고요.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Q를 만족하는 건 42보다 크니까 43부터 그죠? 그 Q의 값 합이니까 그럼 Q의 값의 합은 43부터 44 이렇게 해서 점점점 50까지 더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개수가 몇 개예요? 50 빼기 43 7이니까 8개죠. 그죠? 8개 곱하기 요 두 개 더한 거 그러면 9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3 곱하기 4니까 360에 372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그죠? 정답이 1번. P값, Q의 값 4분 37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22번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최소값을 m1이라고 하고요. t부터 무한대까지 최소값을 m2라고 한다. 그래서 gt를 최소값 왼쪽 최소값에서 오른쪽 최소값을 뺀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하려면 이해를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해봅시다. 4차 함수 개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예를 들어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t가 여기에 있다. 그럼 m1은 어디 있는 거예요? m1이 t 왼쪽에서 이 t를 포함해서 최소값이니까 m1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m1은 그냥 ft가 m1입니다. m2는 어디 있느냐? 요 오른쪽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가 이 함수의 그냥 최소값이 m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m1, m2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세요. 봐봐. 그럼 우리가 t가 이렇게 움직이면 t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m1은 그냥 얘를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m1은 요 그래프의 왼쪽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m1은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그럼 t가 여기서 좀 더 커져. t가 여기 있어. 그럼 m1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여기 있죠. 그래서 m1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거꾸로 m2는 어떻게 되냐? m2는 요 최소값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그냥 이 최소값이 항상 m2니까 얘는 이제 이쪽은 m2는 이렇게 되고요. 항상 그죠? t가 어디 있든 간에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대신에 이제 t가 여기로 오게 되면 t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보다 오른쪽의 최소값은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이 m1이고 빨간색이 m2가 됩니다. m2. 이런 구조를 가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GT라는 건 M1에서 M2를 뺀 거니까 이해 가시죠? M1에서 M2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우리가 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그냥 요만큼이 FT인 거죠. 요만큼이. 이해 가시죠? 그럼 FT는 이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요 노란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럼 대략 개형은 FT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상수, 양의 상수가 되는 구간이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개형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럼 M1은 어떻게 돼? M1은 똑같아요.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냥 이렇게 갑니다. M1. 이해 가시죠? 항상 왼쪽에 최소값이니까 자기 자신이었다가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찍고 나면 그냥 수평선. 이해 가시죠? M2는 어떻게 되느냐? M2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해 가시죠? 얘를 따라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해 가요? M1, M2. 그러면 봐봐. 이것도 역시 이게 M1이고 얘가 M2니까요. 얘는 아까랑 다르게 상수인 부분이 생깁니다. 어디가 상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수입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대신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M1 빼기 M2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노란색이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M에서 M2를 빼면 상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 상수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의 상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개형은 어떻게 된다? 아까랑 반대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좀 더 내려가 있는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M1, M2를 구해보면 M1은 이렇게 오다가요. 여기서부터 한동안은 상수였다가 여기부터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상수가 될 거고요. M2는 어떻게 돼요? M2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쭉 상수입니다. 쭉 상수. 그렇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노란색 M1, 얘가 M2다.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얘가 상수인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가 0이고요. 우리 여기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라는 걸.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4차 함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 또 한 조건이 뭐냐면 G4가 0이래요. G4가. 이해 가시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G가 0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얘랑 같다는 건데 여기서 보세요. M1이랑 M2 같은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그럼 fx의 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수평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C라고 하면 얘는 0이랑 중근 2를 만나고요.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P라는 값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최고차의 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줄 수 있냐면 x제곱에 중근이니까요. x-2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얘가 4일 때 극소를 가진다를 써야 되니까 이거 미분해 보시면 우리가 C는 어차피 0되니까 여기 앞에 하면 미분하면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 이게 지금 전개를 먼저 한번 할게요. 그죠? 전개를 해서 미분하면 얘가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x 세제곱 더하기 2px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죠? f 프라임 x는 여기 3승입니다.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4를 넣어가지고 0이어야 되니까 4를 넣어보시면 여기 4 곱하기 4의 3승이라 4의 4승이고요. 3의 4의 제곱이고 여기 4 넣으면 4의 제곱의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4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16이고요. 4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이제 3p 플러스 2고 p입니다. p. 그래서 이게 는영이어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3p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p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P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K, 그죠? K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상수인 부분의 실제 G의 값이니까 요 값과 요 값의 차입니다. 차. 이해 가시죠? 그래서 K는 뭐냐? K는 F의 0, F의 0에서 F의 4를 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F0은 보시면 그냥 C고요. C. 그 다음에 F4는 여기 4 넣어 보시면 16 곱하기 2 그다음에 P가 지금 얼마냐면 P가 지금 5거든요. 여기 5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C는 지워지고 여기 얼마예요? K가 32가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2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은
G에 마이너스니까 요거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여기 M1. 그죠? 그래서 요걸 뺀 겁니다. 뺀 거.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결국 뭐랑 똑같으냐면 F의 마이너스 1에서 아까 F4를 뺀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그죠? 마이너스 6 빼기 여기 더하기 C가 있어요. 더하기 C 있고 빼기 우리가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이건 아까 계산해 봤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2 플러스 C거든요. 그죠? 계산하시면 이게 6이고 여기 32니까 38입니다. 8.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요거랑 K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더하시면 계산이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가 이 계산이 잘못했네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C고 여기서 이제 이걸 빼야 되죠.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32 플러스 C니까 그럼 얘는 계산하면 32 더하기 18 그러면 50입니다. 50 이해 가시죠? 그래서 50이고 여기 32니까 답은 82가 되겠죠. 82.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통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죠? 확통 30번 문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 주머니 A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 있고요. B에도 똑같이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 1은 어떤 거냐면 한 개 앞면, 뒷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 확률은 다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2개, A에서 B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개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실행 2에서는 무조건 5개, A에서 5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실행 2가 끝나는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조건부 확률이고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2개. 실행 1에서 흰 공이 2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이니까 우리 뭘 구해야 돼요? 일단 요 확률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교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요 위에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라는 주머니에 흰 공이 3개, 처음에 검은 공이 1개 들어있습니다. 1개. 이해 가시죠? 실행 1은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면, 뒷면이 2분의 1씩 확률이 있어요. 이걸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입니다. 뒷면. 앞면에 나오면 2분의 1. 그럼 2분의 1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A도 지금 3개, 1개 있거든요. 여기서 2개를 넣는답니다. 2개. 그럼 보세요. 봐봐. 저긴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가 있으니까 저기서 공을 2개 꺼내면 흰 공만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2가지 갈래가 있는데 여기 흰 공만 2개 나오고 검은 공 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흰 공 2개 나오면 여기 5개가 되고 여기는 1개 그대로일 거예요. 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해서 4, 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 확률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3개, 1개 있는 상태에서 공을 꺼냈더니 흰 공만 2개 나와. 이건 확률로 쓰면 얼마예요? 4개 중에 2개를 뽑았더니, 그죠? 우리가 3개 중에 2개가 나왔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률로 구하면 이게 6이고 3이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될 거고요. 요렇게 될 확률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아야 되니까 4C2분의 3C1, 1C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6분의 역시 3이니까 역시 2분의 1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요. 여기에도 지금 확률 2분의 1이 있거든. 그럼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4분의 1이고 요렇게 상자 B, 그죠? 주머니 B가 요런 상태로 있을 확률이 또 4분의 1만큼 있는 거지. 4분의 1, 4분의 1. 이해 가시죠?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건 3개를 꺼내는데 3개를 꺼내면 이것도 2가지밖에 없어요. 저기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공 3개를 꺼내면 흰 공만 3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나올 수도 있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흰 공만 3개 나오면 요거 6, 요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나오면 5, 2가 되겠죠. 5, 2.
그래서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6개 되면 흰 공만 3개 뽑아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았더니 흰 공만 3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이제 4C3에 3C2, 1C1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4분의 3. 그럼 봐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이렇게 될 확률이 8분의 3입니다. 네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 B에서 5개를 꺼낸다는 거야. 지금 이 두 가지는 공이 6개 있는 5개를 꺼낸다는 거고요. 얘는 공이 7개 있는 5개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흰 공이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는 5개를 다 흰 공을 뽑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은 6개 중에 5개를 뽑았는데 얘만 나와. OCO. 해서 6분의 1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얘는 6개 중에 5개를 뽑았는데 얘가 다 나오고요. 얘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하나.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6분의 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7개 중에 5개를 뽑았는데 흰 공이 하나도 안 남아야 돼. 이건 불가능하네요. 그죠? 여기 흰 공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뽑아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네요. 이건 불가능. 그다음에 여기서는 7개 중에 5개를 뽑았더니 얘만 다 나왔대요. OCO. 이해 가시죠? 그럼 요건 확률이 얼마냐면 이게 7, 6 나누기 2라서 21분의 1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확률이 얼마가 있냐면 6분의 1 곱하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24분의 1의 확률이고요. 얘도 4분의 1 곱하시면 이게 12분의 1 통분 안 하고 그냥 쓸게요. 24분의 2입니다. 24분의 2고 얘는 이제 여기 얼마의 확률이 걸려있냐면 2분의 1, 4분의 3에서 8분의 3만큼 있기 때문에 얘는 162분의 3입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요 조건부 확률의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은 이거 합입니다. 합. 그러면 이게 24분의 3이니까 8분의 1이죠. 그죠? 더하기 162분의 3. 자, 그다음 분자를 찾아봅시다. 분자가 뭐냐면 얘들 중에 그죠? 이 조건부 확률이니까 우리가 얘랑 요 위에 있는 사건과 아래에 있는 사건의 교집합이 들어가니까 얘들 중에 어떻게 돼? 실행 1에서 주머니에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2개. 그죠? 2개 있을 확률이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 얘 지금 여기서 흰 공이 2개 들어간 건 요거. 그죠? 여기 지금 3에서 5 됐으니까 흰 공이 2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럼 분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24분의 1 더하기 162분의 3.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738이고요. 이게 83이니까 우리가 이거 통분하려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3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분모 분자에 이걸 곱합시다. 이거를 분모 분자에 곱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그죠? 여기 이렇게 약분되고 73 21이잖아요. 여기 21이고요. 더하기 얘가 지금 21 곱하기 8이거든요. 그죠? 그냥 162 161을 곱하면 돼요. 이게 162네요. 그죠? 161 곱하면 여기 3이고 여기는 7 더하기 3. 그러면 24분의 10. 그러면 12분의 5네요. 그죠? 12분의 5. 그래서 문제에서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7이네요. 17. P 플러스 Q는 17.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복잡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요걸 이렇게 시각화 시켜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만 쓰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처럼 이렇게 해서 해야 좀 덜 헷갈린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확통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단답형은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자, 이제 미적분 30번 봅시다. 미적분 30번. 처음에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fx 이차함수가 있고 gx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이 중요한 조건은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뭐예요? 항등식이구나, 항등식. 그럼 이제 이게 양변을 미분해 보시면,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g의 3a 플러스 x가 되고요. 우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미분하면 여기는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 밑에 있으니까 원래 마이너스가 붙는데 얘를 속미분하면서 마이너스가 또 나와서 이게 g의 3a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지금 저 지금 g란 함수는 x는 3a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 0을 넣어 보시면 0을 넣으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인테그랄 2a부터 3a까지 dt dt랑 그리고 인테그럴 3a부터 2까지 dt dt 같다.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랑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g란 함수는 예를 들어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 보시면 여기 3a가 있어 이렇게. 이거에 대해 선대칭이라는 겁니다. 선대칭. 실제로 보세요. 이건 이제 물론 지금 여기서 굳이 개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개형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fx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예요, 그죠? 대칭인. 근데 지금 이 fx랑 f'x랑 1을 이렇게 더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역시 위로 볼록이 이렇게 이차함수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거기다 로그를 씌워놨으니까 그냥 대략 그리면 아마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겁니다. 이게 로그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죠? 양쪽이 대칭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 2a부터 예를 들어 여기 2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3a보다 작을 테니까요. 물론 지금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만 a가 이제 음수면 이 그림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랑 뭐랑 같아야 돼? 3a부터 2a 플러스가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대칭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2a 플러스가 2가 있어야 되죠.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a가 음수다 이러면 이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2a, 2a 플러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랑 더하면 이제 이거 2배 중점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선대칭이랑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더하면 4a 플러스 2인데 우리가 이걸 2로 나누면 3a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1.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gt가 3대칭이구나. a가 1이니까 지금 a 1이고요. 그래서 이게 3이구나. 3대칭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뭔가 이 대칭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차함수를 찾아봅시다. 그럼 우리가 fx를 이렇게 둘게요. 근데 봐봐. 사실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당연히 둘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뭔가 대칭을 쓸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 이차함수도 좀 대칭에 관련된 형태로 두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쓸게요. A를 쓰면 좀 문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G를 구해보면 GX는 어떻게 되냐? GX는 ln에 얘랑 얘를 한번 미분한 거. 미분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를 보면 여기 안을 잘 보세요. 여기 안을 잘 보시면 얘를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여기 x-p의 제곱이 있고 여기 2x-p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x-p를 뭐 라지 x처럼 생각하시면 이게 라지 x 제곱 더하기 2x이기 때문에 라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묶이고 여기 이제 상수항이 있습니다. 점점점. 이해 가시죠? 상수항도 물론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gx는 ln하고 여기 안에 2차 함수가 들어있는데 2차 함수가 어떻게 돼? x는 p-1 대칭인 2차 함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이 gx가 x는 3 대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p는 4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갑니까? 이거 자꾸 떨어져. 이해 가시죠? 네. p가 4입니다. 그래서 p가 4고 이제 우리가 여기 다시 조금 정리해보면 여기 x-4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g4가 l은 오라 그랬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 안에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p가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P에다 4를 넣고 식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밑에는 이제 우리 P가 4라는 거 구했으니까 P가 4라는 거는 구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P는 4 구해서 여기 다시 P에다 이제 4 넣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G4가 LN5라고 했으니까 LN5는 어떻게 돼? LN5는 LN에 여기 그냥 4 넣으면 이게 다 지워지죠. Q 플러스 1입니다. Q 플러스 1. 그래서 아, Q도 4구나. 알 수 있고 이제 아, 여기도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구했네요. 그죠? fx는 이렇게 되고요. gx는 이제 여기가 4니까요.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하면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식을 그대로 예쁘게 써볼게요. 자 3부터 5까지 자 f'x는 2배의 x-4 더하기 2a 아까 a가 얼마였죠? a는 1입니다. 1 이해가죠? a는 1이었고 그래서 3a가 3이었고요. a가 1이니까 저도 하면 더하기 2예요. 그럼 요거랑 gx는 뭐냐면 ln 우리가 요거를 좀 정리해서 쓰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요. 지금 이게 16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13이죠. 그죠? 그럼 이게 9니까 플러스 4가 있으면 되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dx. 이해 가시죠? 여기 좀 정리해보면 여기 얼마냐면 2x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이게 2배 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딱 보일 거예요. 그죠? 지금 봐봐요. 얘를 미분하면 정확하게 얘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전체를 우리가 아직 안 쓴 미지수가 t를 안 썼나요? 이렇게 t로 치환합시다. 치환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인테그럴 자 t가 요거 더하기 4니까 3 넣으면 그냥 4죠. 4고요. 5 넣으면 4 더하기 4에서 8입니다. 8. 그 다음에 t가 요거면 그죠?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t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dt는 2배의 dx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이 뭐가 돼요? dt가 되고요. dt 그리고 얘는 그냥 lnt죠. lnt.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마지막 계산하면 이건 이제 공식으로 물론 1 넣고 부분적분 해도 되는데 우리가 lnx 정도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얘는 tlnt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8 넣으면 8ln8인데 ln8이 3이니까요. 3ln이니까 얘가 24ln이 그 다음에 빼기 8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그 다음에 4 넣으면 4ln4인데 그러면 ln4가 2ln이니까요. 8ln이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여기 빼기가 있어 빼기. 그럼 24에서 8 빼면 얼마예요? 16ln이 마이너스 4 이해 가시죠? 16ln이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 16이고 요 n이 마이너스 4네요. 그죠? 그러면 m 더하기 n은 12 이해 가시죠? m 더하기 n은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뒤에는 뭐 치환적분이나 이런 계산들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요 식에서 선대칭이랑 요걸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랑 이렇게 대칭해야 되니까 여기서 a는 1 이걸 끌어내시면 그 뒤에는 계산하시면 풀리고요. 의외로 약간 중요할 수 있는 게 fx를 이렇게 두면 대칭이 잘 보인다 뭐 이런 거 계산도 쉽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하 30번 볼게요. 여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게 다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4, 4, 4 이렇게 정삼각형이고요. 이게 지금 위에도 정삼각형인 그 삼각 기둥입니다. 보시면 정삼각 기둥 그죠? 그리고 DG가 4 그래서 요게 4입니다. 4 이게 4고요. 보시면 높이가 4 플러스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게 4면 여기가 이제 2루트 3이라는 거죠. 4 플러스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G는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밑면으로부터 4만큼 올라간 요 선분 AD 위에 점이 G고요. C는 뭐 여기 모서리가 C고요. H는 지금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점인데 H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CGH의 평면 AD, EB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어디로? 평면 AD, EB니까 여기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정삼각형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DF라는 게 밑면인데 우리가 얘를 여기 밑면에다가 요 밑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봐봐요.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그 정사형의 내부, 정사형이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정사형이니까 그 삼각형의 내부와 이 밑면, 그냥 요 빨간색 정삼각형 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2루트3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처리를 해보면 보세요. 우리가 요걸 새로 조금 그릴게요.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좋게. 자, 얘를 AD FC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것들을 정사형을 내린대요. 그럼 봐봐요. G는 원래 그 평면 위에 있는 거니까 G는 그냥 G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G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루트3이고요. 어떤 상황이면 여기 4고 여기가 4인데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C는 봐봐요. C는 요 평면 정사형 내리면 어디 떨어져 있어요? C는 요 정삼각형의 한 가운데. 그 AB의 중점에 C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C는 AB의 중점. 여기가 미안해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E입니다. 그죠? E, B. 그럼 C는 AB의 중점이 정확하게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에 C 프라임이 떨어진다. 이해가요? 우리가 여기를 지금 C 프라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4니까 여기가 2일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리고 H가 어디론가 떨어지는데 그 H가 여기 어딘가 H 프라임이 돼서 이게 여기 어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정삼각형이 된다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그럼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길이가 4고 여기에 보시면 4, 2, 2루트3이니까 여기 60도입니다. 60도. 그럼 우리가 이걸 한 변으로 한 정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림이 약간 정사각형 같지가 않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4, 4, 4. 왜냐면 여기가 60, 정삼각형이 당연히 60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쪽 대칭으로 그러니까 G의 반대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B1을 똑같이 2루트3 대 4로 내분한 요 점에 H 프라임이 딱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지금 요 입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G에서 요 평행하게 요렇게 그으면 여기에 이제 H 프라임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간상에 있는 점 H랑 얘랑 요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이렇게도 수직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도 수직이겠죠. 이렇게. 그죠? 평면 전체 수직이어야 되니까 저렇게 수직으로 딱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하면 이제 H라는 놈은 요 H 프라임 이제 여기 역시 길이가 여기 4인 거예요.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그림 보세요. 그죠? 여기 4고 여기가 2루트3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요 평면 요 점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여기다가 정사형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양 형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정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D고 여기가 F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봐봐요. G는 어디에 떨어져요? G는 그대로 D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G 프라임은 D에 떨어집니다. D에. 정사형을 내리면 C는 어디 떨어지냐? C는 당연히 F에 떨어지겠죠. C는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에 C 프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은 확실히 여기에 떨어집니다. 여기.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H는 어디에 떨어지냐? 이걸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H는 우리가 봐봐요. BE. 그럼 우리가 BE는 여기 어디 있냐면 요게 B입니다. 요 칠판에 지금 수직인 요 직선이 BE야. 이해 가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지금 GH 프라임. 근데 GH 프라임은 이 그림에서 뭐랑 똑같은 거야? DE랑 똑같은 거거든. DE. 그럼 거기에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이어야 돼. 수직. 이해 갑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정사 형태로 표현하면 요거에 대해서 수직이야. 이렇게 수직이야. 그러면 이 H라는 놈은 어떻게 돼?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면 지금 우리가 그은 여기. 요 위에 어딘가에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에. 그러니까 요 선 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H 프라임이 어딘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얘랑 H 프라임 이렇게 연결해. 예를 들어 흐릿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H 프라임 여기라고 하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정사형과 원래 정삼각형의 내부의 교집합 여기 보이죠? 여기가 넓이가 2루트3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요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서 요거 넓이가 얼마냐? 4분의 그죠? 루트 3의 a 제곱 이렇게 하면 저 정삼각형의 넓이가 4루트 3이에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2루트 3이 된다는 거는 요 놈이 정확하게 이거의 절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 얘를 정확하게 반 자른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같아야 되고요. 여기 수직이고 그러면 H'은 여기 딱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갑니까? H'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게 60이고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30이거든요. 30. 아, 그럼 여기 상이 30이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H' 어디 있어? 요게 지금 직각이 되도록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얘를 표현해 보면 H' 어디 있다? 아까 전에 요거랑 평행하게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우리가 요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직각이 되도록 여기가 지금 H'이 돼야 돼요. 또 하면 여기 H'이 여기 딱 떨어지면 여기서 딱 연결하면 여기 직각.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원래 문제에서 CGH를 ADFC 위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ADFC가 요 뒷면입니다. 뒷면. 이거 뒷면. 요 ADFC면 여기 그죠? 여기. 자, 여기인데 요것도 따로 그릴게요. 봐봐. 뒷면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A고요. C, DF.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 CGH를 여기 정사형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 중에 이제 C랑 G는 어차피 지금 여기 위에 있고요. 이렇게 G. 그럼 여기 당연히 4고 여기 이제 2루트 3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H를 이 뒷면에다 정사형 내리면 어디 떨어지냐 이건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우리가 요 H' 어디에 정확하게 떨어져요? 여기 F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F에. 그럼 우리가 요 EF랑 여기다가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역시 우리가 요 길이가 2루트 3이고 요 길이가 4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H를 내리면 똑같이 거기 딱 떨어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H는 어디에 떨어지냐? 여기서 정확하게 요 G의 반대편. 여기에 이제 H가 정사형이 떨어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뭐 이걸 2'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사형의 넓이는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고요. 이건 아까 봤지만 여기가 4고 여기 2루트 3이기 때문에 그럼 넓이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4루트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제곱은 48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정사형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정사형 내린 평면을 이렇게 구해서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이 겨냥도 문제 생각하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좀 번거롭더라도 여기 내릴 때 뭐 여기 내릴 때 여기 내릴 때 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덜 헷갈리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요 문항 해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